김민석 국무총리님과 그리고 국무위원님들 모시고 2024년도 결산 심사를 하게 돼서 개인으로서 굉장히 기쁩니다. 근데 이제 2024년도 결산 들여다볼 때 참으로 그 가슴 아프고 의혹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ODA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그 ODA 예산이 2023년도와 2024년도에 급작스럽게 증액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네. 2022년도에 약 4조였던 예산이 2023년도에 4조 7,700억이 들었고요. 2024년도에 6조 약 1조 4천억 정도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은 5조인가요? 전액 삭감을 해서 연구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 ODA 예산 중에 2024년도에 특이한 것이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이 그때 끼워져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이 원래 11% 정도였다가 16% 가까이로 비중이 커졌고요. 그 다음에 규모 액수도 4,700억 정도였다가 9,358억, 한 2배 가까이 다 신규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예결이 그때 초선이었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라든가 전 부처에 ODA 예산을 좀 신규로 빨리 좀 집어넣어라, 이런 걸 좀 집어넣어라, 이렇게 독촉이 심하게 와서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DA 예산이 원래 이제 사업 선정서부터 발굴해서 그다음에 수혜국과 협상하고 그러는 과정이 한 기간이 2년, 평균 2년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막 집어넣으니까 뭐 몇 개월 만에 정말 1년 안에 그냥 신규 사업이 막 반영이 되고 있어서 그때 정말 그 걱정스러운 기재부 공무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걱정스러운 일을 탄식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더군다나 이제 신규 ODA 사업 중에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저는 캄보디아라고 보여드는데요. 저희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캄보디아 ODA 예산이 2022년도에 1,789억이었다가 2025년도에는 4,353억 원으로 2.4배가 증가되었고, 특히나 2025년 예산안에는 민간 협력 전대 차관이라고 그래서 사업의 특정 없이 언제든 수혜국의 선택에 의해서 빼먹을 수 있는 예산이 30년 만에 648억 원이 배정이 됐고,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의심스러운 인도네시아에도 동일한 액수의 민간협력 전대 차관이 포함되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것은 국가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이제 삭감했던 그래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는데요. 그 직전까지만 해도 외교부 장관은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원 방침을 해당 개도국 정부에 알리고 이를 해당 개도국 정부와 수락할 때에는 정부 간의 협정을 체결한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 중에 7호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2024년 7월 달에 외교부 장관은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원 방침을 해당 개도국 정부에 알리고 그 다음에 정부 간의 협정을 체결한다라고 해서 절차를 단순화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즉 수혜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정보들과 사람들이 실무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변동된 것을 그 전에는 개도국 정부, 수혜국에 알려서 이렇게라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할 것인가라고 물어보고 수락을 할 때 이제 체결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윤석열 정부 때 개정된 건 던져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알리고 그냥 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합니다. 지금 오전에 안도걸 의원님께서도 ODA에 대해서 좀 우려 섞게 말씀을 하시면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라든가 또 재점검 또 ODA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했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ODA와 관련해서 예전에 비해서 과도하게 특정 국가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 발견됐고, 그와 관련한 것은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불필요하다라고 판단된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근데 지금 해당 관련 ODA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본 수 있는 대목에서는 가령 특정 종교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한 바가 있으나 저희 조사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에서 관련된 부분이 수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특검을 통해서 이것은 좀 강제 수사의 방식으로라도 샅샅이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의 경우는 특히 왜 그러냐면 초고속으로 집행된 예산이 2281억.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예전에는 한 해 동안 캄보디아에 주겠다고 하고 사실 실제 집행액은 그거보다 더 적거든요. 근데 초고속으로 집행된 것이 2281억이고 여기 저희가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1월, 12월, 그 다음에 2024년 7월, 그 다음에 10월, 2025년 3월 이렇게 승인한 후에 바로 2025년도에 예컨대 한캄 우정의 다리 건설 사업은 588억, 다른 지역은 251억, 뭐 231억, 337억과 같이 기존에 비해서 몇 배에 대한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수사라든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갑자기 캄보디아에 대한 ODA가 증액된 것이 통일교와 관련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통일교에서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 태평양 유니언 본부 건립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2022년 3월 20일 통일교 해외사업본부장인 윤영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2022년 4월 달부터 김건희 씨에게 뇌물공세가 시작이 됩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샤넬백 2점 그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6천만 원 상당의 그런 목걸이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고가의 물품들이 김건희 씨에게 넘어갔고, 그것이 캄보디아에서 ODA가 증액된 그런 이유라고 이렇게 저희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는 담당 검사였는데, 그때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중에 하나가 캄코시티 사건입니다. 캄코시티, 월드시티의 시행사 대표인 이모 씨가 캄코시티에서 그 시행 개발을 하면서 2,400억 원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자금을 받아서 결국에는 다 그것을 뭐 횡령했거나 혹은 파산에 이르러서 부산 시민들에게,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건데요. 더하여 부산저축은행이 시엠립 신공항 부지 사업도 했었고, 그것이 지금 캄보디아에 예보해서 아마 묶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이 캄보디아 투자라든가 또 예보가 갖고 있던 권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캄보디아에 이런 ODA 사업을 통한 국고 손실, 국고 횡령 빼먹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었고, 또 뉴스타파 모 기자에 의하면 캄보디아에서 들려오는 전언은 캄보디아 정부라고 지금 이미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데, 총리와 김건희 측 사람과 사이에 뒷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츰 수사라든가 또 취재를 통해서 더 사실이 나오면 그때 다시 서면 질의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ODA 관련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통일교 관련 의혹을 말씀하셨는데, 그 표면상으로는 또 규정상으로는
특정 종교 관련 종교를 표명하는 형태의 사업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네네. 저희들이 직접적인 통일교와의 관련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그 과정에서 정부의 특정 직위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들은 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총리님이 어쨌건 요 ODA 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해당 기관에다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내라고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 거죠? 하겠습니다. 예, 그 캄보디아 녹색 금융 프로그램 한번 보실까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아마 급작스럽게 어디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캄보디아의 녹색 금융 프로그램 결국 뭐 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 ODA 자금이 지출될 예정이었는데 결국에는 무산이 됐습니다. 아마 이게 신중하게 계획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 말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 ODA 자금을 집행하거나 검토하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산업은행이 선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을 기초로 해서 캄보디아 녹색금융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렇게 의원실에 답변을 줬고요. 한국산업은행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제안한 적 없다. 한국수출입은행에 거짓말했다는 거죠. 자기네는 제안을 한 게 없고 제안 없다는 거에 대한 공문을 작성해서 의원실로 보고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재부에 반영된 예산 총 규모를 보면 665억 정도의 규모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말이 틀리니까 결국에는 이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수출입은행에서 못해 먹겠다라고 아마 이게 철회를 했다는데 요거는 좀 그 기재부 부총리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어쨌건 이 사업이 2023년도 예산에 그 예산에 심의가 되어서 202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수출입은행에서 이 사업의 뭐 지출 구조가 뭐 맞지 않고 그래갖고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수출입은행이 이렇게 포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민간하고 이제 전대 협약을 체결해서 하려고 한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그 2차 추경하면서 감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EDCF는 그 나라의 정부가 해야 되는데 뭐 종교단체가 이렇게 요구하는 걸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정부가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따져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 665억 원은 아까 말씀드린 민간협력 전대차가 648억 이 예산으로 하려고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350이 반영되어 있는데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이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까? 예, 뭐 저희들이 그게 아니라 그 전에 포기한 것으로 저희 의원실에서는 파악을 했는데요. 예, 그렇지만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감액시켜 버리면 사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감액을 시켜서 포기한 게 아니라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수출입은행이 그 전에 사업 못하겠다라고 포기를 했다라고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액하기 제가 전에. 실무자들하고 한번 확인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의혹을 갖고 있는 거는 이 사업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2023년 예산을 세울 때죠. 타당성 검토가 있기 전에 이 예산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내정이 되어서 이것이 시작이 됐고 그 후에 산업은행이 이걸 지출을 하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민간협력 전대 차원에 대한 문제점도 국회에서 제기를 해서 그냥 사업 무산 포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제 수출입은행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저희들은 또 이게 새로운 사업의 형태니까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 네. 누가 분명히 외압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업 찍어서 캄보디아에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라 라고 해서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이것이 650억이 예산에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하려다 보니까 이미 윤석열 정부는 무너졌고 그러니 이 책임은 지기 싫으니까 그냥 무산시키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의원님 지금 특검에서 이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을 할 테니까요. 네네. 그 자료를 갖다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줄 수 있도록 좀 지시를 해주시고 굉장히 지금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요청하는데도 지금 의혹 단계에서만 있는데 자료를 주면 저희도 한번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이 저는 한계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 기억은 분명히 그때 기재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서 ODA 이거 집어넣어야 된다고 실무국장들이나 과장들,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또 이게 나중에 문제될까봐 염려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거든요. 아까 캄보디아 2천 몇백억, 4천 몇백억 그 예산 저희가 증가됐다고 말씀드렸죠. 구성을 보면 전 부처가 해당이 됩니다. 전 부처한테 캄보디아 넣을 거 다 뽑아오라고 했나 봅니다. 그럼 증액된 예산은 여기 뭐 문체부도 있고 농림부도 있고 또 외교부도 있고 기재부도 있고 거의 전 부처를 망라한 그런 예산들이 다 조금씩 올라와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볼 테니 아무튼 자료는 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ODA의 또 그 하이라이트는 역시 우크라이나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ODA 관련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도 역시 특검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건 워낙 국회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2023년 5월달 1,000원대였던 그런 삼부토건 주가가 2달 만에 7월 15일, 7월 17일에 5배로 증액이 되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의 국토부 장관과 그 다음에 추경호 부총리가 여기에 동원됐다고 하는 또 하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그 전쟁터로 갑자기 갔다는 것이죠. 갑자기 갔다는 것이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예산이 총 4억 불입니다. 하나로 5,500억인데요. 인도적 지원 2억 불, 그중에 1억 불은 현물이고 1억 불은 현금입니다. 코이카 무상원조 사업이 1억 불, 그것은 저렇게 물품을 구입해서 우크라이나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자금융기구, 세계은행, 월드뱅크를 통해서 수출입은행이 1억 불을 넣었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세계은행이 먼저 선집행하고 그 집행 내용을 보면 수출입은행이 그 1억 불을 갖다가 메꿔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무려 5,500억의 혈세가 우크라이나에 2년 만에 직접 지원이 되는 형태로 갔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를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걸 확인하느냐. 저 2억 불이 또 현금으로 간 1억 불이 진짜 저렇게 지원이 실제로 됐는지 자료를 갖고 있느냐. 그걸 달라고 해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혹시 부총리님 이거 확인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EDCF에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뭐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기재부에서는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 근데 아마 결산 보고서만 보시고 실제로 아마 서류로만 확인하시고 네. 실제로 어떻게 나갔는지 그거는 아마 확인을 못 하실걸요. 그러니까 세계은행을 통해서 MDB를 통해서 간 부분은 이제 세계은행에서 집행했다고 하면 그걸 가서 이렇게 저희들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WB는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은 네. 그냥 조금 믿을 수 있다라고 네. 치더라도 이쪽에 인도적 지원 2억 불이라든가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외교부에서 코이카로 인도적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좀 확인. 현물 지원이 코이카도 있지만 인도적 지원 1억 불에도 현물 지원이 있거든요. 네. 물품들 보면 되게 중복된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 그렇게 간 건지 아니면 서류로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건지 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네. 제도계산자는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ODA가 단기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맞지만 여기 계시는 총리님도 계시고 부총리도 계시고 ODA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2023년도와 2024년도, 2025년도에 이루어진 ODA의 갑작스러운 분쟁과 사업성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사업 분산, 그다음에 이런 결단은 저희가 끝까지 수석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자료를 너무 충분히 요청해 드리기를 바라며 처음에서도 이 부분은 정말로 나라의 명분을 걸고 국고실시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당시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